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행정을 운영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정책 대상자들 간의 적극적인 소통인데요. 충남도가 청년 정책에 더 많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청년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2기 청년 네트워크가 발대식을 가졌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충남 청년 네트워크 지민규 위원장 그리고 임명 부위원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충남 청년 네트워크 1기 때부터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충남 청년 네트워크가 구성된 배경과 또 의미부터 짚어주시겠어요? 네, 충남 청년 네트워크는 청년들의 도정 참여를 확대하고 이 당사자 중심의 정책 제안을 보장하고자 만들어진 충청남도의 청년 참여 기구입니다. 지난 2018년 이 충남 청년 네트워크 1기에는 15개 시군에서 187명의 청년이 그리고 2기에는 인원을 줄여 118명의 청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탁상 공론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닌 이 청년 당사자가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도정 참여를 통해 청년 정책을 청년이 만드는 것에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두 분은 처음에 어떻게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게 된 건가요? 저는 충남 청년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전에 이 아산시에 있는 청년 참여기구인 아산시 청년위원회 2기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 광역 지자체보다 이 기초 지자체에서 먼저 실행한 케이스인데요. 충청남도에서 청년 참여기구를 만들어 청년위원을 모집한다는 공고를 보고 시작하게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 청년들이 이제 조금 더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먼저 지원을 하게 되었고 아산시와는 다르게 청년 참여 기구가 충남 청년 네트워크가 발대식이 이루어진 후에 저희가 보령시 같은 경우는 창립이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충남 지역에서는 다양한 청년 정책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체감하는 충남의 청년 정책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솔직히 청년들이 느끼는 이 정책에 대한 체감도는 높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예산과 이 사업들로 청년 정책을 현재 운영되고 있지만 주변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그런 정책이 있었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정책에 관심 있는 청년들에게는 정말 체감도가 높은데 일반 청년들에게는 와닿지 않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비해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정말 많아졌지만 이것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더욱더 많은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제 저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이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0년도 8월에 청년기본법이 개설된 이후에 저희가 청년들이 SNS나 기타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관심도가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헤쳐나갈 과제들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충남 지역 청년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일자리 정책, 주거 정책, 복지 정책 등 다양한 분야들이 있겠지만 저는 솔직히 충청남도의 청년 정책 컨트롤 타워가 우선 설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청 산하기관으로 일자리진흥원이라든지 경제진흥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다양한 중간 지원 조직이 있는데 이 타 광역 지자체와 비교하면 예를 들어 서울의 서울청년청 혹은 충북의 충북청년희망센터와 같은 이러한 청년과 행정 간의 거버넌스 역할을 해주는 이러한 중심을 잡아주는 컨트롤 타워가 현재 없는 현실입니다. 네, 총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맞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년 컨트롤 타워, 청년 센터에 관해서는 저희가 1기 때부터 지속적으로 나왔던 이슈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청년 정책에 관해서 훌륭한 사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청년 정책이 올바르게 양질의 청년 정책이 제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컨트롤 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1기, 2기를 운영하면서도 컨트롤 타워가 없으니까 저희 회의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개최할 때도 여러 가지 저희 각처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이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코로나19 장기화가 청년 고용 등에도 영향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이 사회 경제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향후 몇 년간은 이 청년 세대가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을 세대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현 청년 세대는 코로나19나 비정형 일자리, 이 지역 격차 등 다양한 위기를 직접 경험한 세대이지만 이 문제 해결에 직접 참여에 대한 영향력은 구조적으로 매우 취약한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에 청년을 단순 취약계층으로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실과 제도 환경 간의 부정합을 초래하는 이 구조적 취약함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한 이 청년이 주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단순 일자리 중심의 청년 정책들이 현재 되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되게 중심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것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대 전체를 위한 장기적 플랜 설정이 시급합니다. 네, 청년 정책 수립 과정 등에서요, 청년들의 진짜 목소리를 담아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청년 네트워크 구성 후 2년간 일기 활동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1기 때는 저희가 그 충청남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되게 늦은 것도 있었고 이제 겨우 1기 첫 시작을 하는 단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청년 지원 정책보다는 이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 그 토대를 만드는 것에 좀 집중한 것이 있습니다. 과거 일자리 노동 청년과 밑에 이 청년 정책팀이 담당 부서 딱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저희 1기에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고 이 청년 정책과가 신설되면서 청년 정책팀, 소통팀, 이 사업팀, 3개 팀이 생기면서 청년 정책 담당 부서가 확장되는 그러한 결과물을 좀 도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다음에는 저희들끼리 주기적인 내부 워크숍이라든지 혹은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들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전국 청년 교류회를 열었습니다. 이 전국 청년 교류회는 이 전국 청년 대표자들이 충남에 모여서 각자의 정책을 이야기하고 함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네트워킹하는 그런 행사였는데요. 지난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이렇게 현재 2회차를 진행한 다음부터 올해, 내년 또 현재 예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이 외에도 이 청년 정책 발굴 경진대회나 청년의 날 혹은 이 정책 분석 과제 등을 통해서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그러한 청년 정책들이 매년 세워지고 이번에 기본계획까지 수립되는 성과를 이끌어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부위원장님 어떤 활동과 또 성과가 있었을까요? 아까 앞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청년 정책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제가 특별히 또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아산 같은 경우는 청년 시민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잖아요. 하지만 15개 시군에는 없는 곳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시군마다 청년 정책위원회, 청년 네트워크, 또한 청년 동아리 단체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서 청년들이 조금 더 주민 자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기 활동을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 있었을까요? 네, 뭐 제1회 청년의 날 행사라든지 아니면은 저희가 충남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위해서 도의회와 간담회를 했던 거, 뭐 지사님과의 토크쇼를 했던 것 등 다양한 기억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타 지자체에서만 하던 전국 단위 청년 행사를 이 충남에서도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청년들과 함께 개최했던 전국 청년 교류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 당시에 이 청년들의 의지는 있으나 이 행정적인 지원이 없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한 푼, 두 푼 모으고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면서 이 교류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추억이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다행히 충청남도에서 이제 지원을 또 해주셔갖고 매년 전국 청년 교류회를 앞으로 쭉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을까요? 네, 청년들이 15개 시군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과 서로 다른 개성, 서로 다른 분야, 그리고 서로 다른 일자리, 또 대학생부터 각계 계층까지 이렇게 한 자리에서 모여서 청년 정책에 관해서 논의했다는 그런 사실 하나만으로도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한 이제 워크숍을 저희가 또 진행을 했습니다. 1기 동안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안 많은 청년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이렇게 다양한 생각이 나올 수가 있구나 하는 부분에서 많이 배웠고 또 앞으로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네, 활동하시면서 아쉬웠던 부분이나 좀 미흡했던 점들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충남이 갖고 있는 그런 지역적 한계로 해서 부딪혔던 그런 현실의 벽이 가장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충청남도가 대전이나 뭐 광주, 대전처럼 이 지역이 좁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너무나 넓은 영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안에서 서천까지 끝과 끝만 해도 자차로는 왕복 5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 대중교통이 좋은 현실도 아니다 보니까
이 청년들 간의 교류나 소통이 되게 어려웠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특히 2기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리고 1기 말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되게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없었던 것이 컸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쩌다 보니까 또 줌이라는 이런 화상 회의 시스템이 또 활성화되었고 그래서 2기 때는 이러한 플랫폼들을 저희는 적극 활용해서 앞으로 청년들 간의 이 소통 문제가 있었던 것을 좀 극복해보고자 합니다. 자, 부위원장님은 조금 아쉬웠던 점이나 미흡했던 점 있으셨을까요? 네, 저희가 생각하기에 일단 청년 정책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이것을 활용하고 또 역량을 높여가고 청년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청년들도 그 안에서 계층마다 또 차이가 있거든요. 활동하는 범위나 계층마다 청년들이 이제 사업 예산이나 또 사업의 실질적인 수요 부분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저희 충남 청년 네트워크에서 보다 청년들에게 많이 홍보하고 또한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2기 활동에서 좀 더 보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2기의 활동 계획도 궁금합니다. 지난 1기가 이 준비 단계였다면 이제 2기는 도약 단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해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분과별로 주기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정책 연구를 기본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취합된 청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체 회의 때 이 의견들을 선별하고 그리고 행정에 건의하는 것은 물론 저희 내부 워크숍이나 이 교류회, 청년회 날 때 이 청년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2기에는 충청남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도내 15개 시군 청년 참여기구 혹은 심의기구나 이 대전, 세종, 충북 등 이 충청권의 연계를 저희는 좀 시행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확장된 정책 교류를 계획함으로써 이 충청남도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닌 이 청년들이 전국 단위로 소통하고 늘 발전을 도모하는 그러한 충남 청년 네트워크 2기가 되보고자 합니다. 부위원장님 2기 활동 계획 궁금하거든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제 MOU 체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저도 이제 30대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 후배들이 또 20대, 30대 또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거쳐서 청년이 되고 그 청년들이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또 앞으로 일궈나갈 사업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후배들을 위한 사업을 많이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 지민규 위원장님도 계시고 저 또한 부위원장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모색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 방안을 많이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발대식도 진행이 됐고요. 충남도지사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도 궁금합니다. 충남 청년 네트워크는 이제 1기 때부터 지사님께서 되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모든 행사 때마다 참석을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번 저희 발대식에서도 저희 소통 공감 토크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지사님과 함께 나는 땡땡 청년이다라는 주제와 청년의 미래는 땡땡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각 지역의 이야기부터 각자 생각하는 청년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중에 가장 기억 남는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기러기 아빠라는 단어처럼 기러기 청년이라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기러기 아빠처럼 고향을 떠나 홀로 돈을 버는 그러한 청년이라는 뜻에서 기러기 청년이라고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들이 겪고 있는 이 외지의 타지에 와서 일자리를 구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번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경력 단절 여성, 그들이 느끼고 있는 고충이라든지 혹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이 창업가들의 그런 고충들, 이 다양한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감 토크 시간이었고요. 이 지사님께서도 이러한 청년들의 애로사항을 들으시고 앞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피력해 주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은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저희 도지사님께서 청년 사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청년 사업을 행사가 있을 때마다 참석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청년들을 위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지금 청년은 M4 세대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다. 그 계속 저희가 자녀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앞으로 1인 가정을 위주로 이렇게 많이 살고 있는데 앞으로 충남에서 지역살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좀 더 살기 좋을까 이걸 많이 고심하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이제 청년 한 분께서 이제 1인 가정을 위해서는 어떤 청년 정책이 발의되지가 않았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도 지사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앞으로 1인 가정을 위한 청년 정책이 어떤 것들이 이제 또 나올 예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청년 정책을 위해서 바라는 부분 있으실까요? 단순히 뭐 지원금을 주는 이런 현금 지급성 정책이나 사업비만 뿌리는 단발성 정책들은 이제는 좀 지양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창업하기 좋은 그러한 토대를 만들어주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 그리고 청년이 살기 좋아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 빈부격차, 실업률 등이 다양한 청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장기적 플랜을 좀 설정해야 되는데요. 특히 계층별로 맞춤형 청년 정책 지원과 함께 균형 있는 발전을 모색해야 됩니다. 또한 이 충남 청년 기본 조례, 즉 청년 나이가 이전에 34세까지였다가 39세로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20대 초반과 30대 후반의 청년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는 이 행정주도형 탑다운 방식에서 벗어나고 이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이 행정의 청년의 목소리를 역으로 제한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정말 이제는 청년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구나, 더 이상 헬조선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방송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말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이제는 청년을 복지의 대상으로 지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정말 미래를 이끌어 나갈 주체로서 그리고 주도적으로 정책 개선에 앞장서 나갈 수 있도록 그 토대가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이들의 의견이 현실로서 받아들여질 때 앞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곧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은 이미 재보궐선거로 현재 열심히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내년 3월과 6월 현재 대선과 지선이 이제 다가오면서 앞으로 모두 어떤 후보들이 어떠한 청년 정책으로 이 청년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다가설지 좀 걱정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단순히 표를 위한 청년 정책을 공약으로서 내세우는 것이 아닌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들로 공약이 꼭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저부터 한 청년으로서 노력하겠습니다. 그 역할을 다하면서 앞으로 다른 청년들이 제2의 제3의 청년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도전에 많은 응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위원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많은 청년들이 그럽니다. 헬조선, M4 세대, 무엇을 포기하고 살아간다 이렇게 계속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삶보다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저희 충남 청년 네트워크에서 많은 청년 정책 제안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요즘에 노래 중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고. 네, 자녀는 더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런 선택적인 항목이 있지만 저희가 그 선택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충남 네트워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충남 지역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충남 지역 청년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었던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